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정부는 신임 국정원장의 박지원 전 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현 의원, 국가안보실장의 서훈 현 국정원장을 지명 내지는 임명했습니다. 보니까 당초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었던 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임수경 사건 등등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죠.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로서 김태년 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임 원내대표로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그야말로 그 폭거를 주도했던 이인영 의원은 정권 입장에서는 1등 특등 공신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인영 의원도 통일부 장관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마 입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또 전 국정원장 서훈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의 그 당시 심포에 파견도 되어 있었고 등등등 북한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었던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3년 동안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투탑으로 그야말로 미국을 설득하고 또 북한과 흔한 얘기로 물밑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업무의 연속선상에 서훈 국정원장을 갖다가 안보실장으로 뽑아서 계속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끈, 또 미국과 안보실장이 하는 주 역할은 보면 주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미국에는 볼튼이고 현재 오브라이언입니다만은 미국 측하고 물밑 대화를 하는 그 창구가 안보실장입니다. 물론 외교부 장관 있습니다만 외교부 장관이 북한 문제에 천착해서 북한 문제를만 뚝 띄어서 미국과 대화하기는 좀 버겁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미, 북, 이 남북, 미의 어떤 대화의 주요 창구는 국가안보실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얼마 전까지 민생당 의원으로 이번에 목포에 출마해서 떨어진 박지원 전 의원, 지난 6월 1일자로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로 갔습니다만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전격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 있는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박지원 국정원장이란 속보가 딱 뜨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퍼주기다. 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그 직후에 그 전후에서 당시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아내서 그 5억 달러를 갖다가 불법으로 대북 송금한 그 주역이 바로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이름이 딱 떠오르는 순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게 어떠한 일을 갖다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갑자기 데자뷰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침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책사라 할 수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이자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볼튼은 the bad, 나쁜 사람이고, 아베는 the ugly, 아주 추악한 놈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the reasonably good, 그저 아주 제법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문정인 특보, 그 다음에 정세현 지금 현재 민주평통 상임부위원장 등등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요즘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있고 그야말로 김정은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모르는 척 할 수 있는가. 미국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미국인들 어떡하겠는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른바 그들 문정인 정세현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마당에 과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시 베이징에서 이쪽에서는 박지원 장관, 저쪽엔 송호경 이래갖고 둘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결국 그렇게 밀고 당기는 가운데 5억 달러를 갖다가 불법 대북 송금 특검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그 대북 송금 특검이 드디어 이제 구성이 되었고 수사 결과 5억 달러를 갖다 북한에다 불법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때 보면 박지원 의원은 당초 현대상선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정치자금 150억 받은 것으로 뭐 얘기됐습니다만 나중에 재판 결과 뭐 이 150억 부분은 무죄가 되고 다른 쪽으로부터 돈 받은 것이 이제 보면 동티가 나와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바꿀 수 없는 사실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그런 미명하에 북한에다 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내탕금 주머니에 채워줬다는 겁니다. 결국 그 5억 달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쿵 저러쿵 바뀌어서 북한의 어떤 핵 무기 개발에 전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뭐 그것을 밝힐 방법은 지금은 없겠죠. 그럼 먼 훗날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가 북한 노동당의 기밀 서류를 갖다가 볼 수 있을 때 그 5억 달러가 어떠한 식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탈레반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뭐 정세현, 이종석, 임종석, 그다음에 문정인 이와 같은 이른바 친북파들, 반미 친북파들의 그 어떤 강력한 푸시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 박지원 바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5억 달러를 갖다 만나를 무릅쓰고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던 그 박지원이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있는 11월 3일 대선 앞두고 코너에 몰려있을 대로 몰려있는 트럼프를 갖다 낚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트럼프 대통령님, 이번에 한 10월쯤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이 저 영변 핵시설 동결하겠다. 그러면 대충 그거로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사인하시면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고 온 세계에 얘기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시민들, 미국 유권자들에게 봐라,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자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기죠. 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의 기존의 50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와 또 핵물질과 그다음에 그와 같은 시설들을 몽땅 폐쇄하고 불능화시키는 것이 바로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북한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을 갖다 추출하는 영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강선 등에 플루토늄은 큰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은 사실 그저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만 있으면 우라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라늄 공장은 북한의 곳곳에 지하에 숨어 있거든요. 미국도 그걸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상 별로 쓸모없고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버리고 있으나 마나한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영변 핵시설을 갖다 동결, 프리즈라고 그러죠. 영어로. 동결했다. 그러니까 비핵화 되었다. 라고 미국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서 사기치십시오 하고 첫 번째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지금 보면 미국이 나름대로 북한의 눈을 돌릴 여가가 없습니다. 이럴 당시에 흔한 얘기를 우리 과거에 해본 사람이 하고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뭐도 뭐 해본 사람이 한다고, 과거에 DJ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클린턴 정부 말기입니다만은 그 어수선한 틈 2000년에 뭐가 있었냐? 2000년 11월에도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 앞두고 6월 달에 전격적으로 베이징 가서 북한하고 이야기하면서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해서 만나서 정상회담하는 대가로 5억 달러를 줬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은 자기 지금 재선이 코가 넉자 석자로 빠져 있는데 그 한번도 북한하고 물밑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흔한 얘기로 역적 모의를 하는지 알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과 국제사회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서 박지원 새로운 신임 국정원장에게 당신은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임명한 것이 아닌가. 아마 제 짐작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앞으로 할 일 크게 없습니다. 통일부는 뭐 대외적인 일만 주로 하는 거니까. 또 소은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따로 있고, 여기서 보면 기존에 뭐 해왔던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거 있으니까 정의용 씨가 하던 거 그 맥상에서 그냥 줄줄줄 풀어가면 됩니다. 결국 지금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별도의 타스크포스를 꾸려서라도 북한에게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를 벗어나서 북한에게 김정은과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과 김여정을 앞세운 북한의 그런 수뇌부들, 강경 수뇌부들을 갖다 달래고 할 수 있는 뇌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보라는 것이 저는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르겠어요.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42년생, 이제 79세인데, 뭐 그분이 보면 저는 뭐 우리나라 속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 이분이 이제 민생당, 처음에 보면 2015년에 당시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당권을 놓고 다투었고, 거기서 문재인 의원이 가까스로 대표가 되었고,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반발해서 끊임없이 안철수 의원을 갖다 앞장세워서 반목하다가 2015년 말에 안철수 의원을 모시고 국민의당을 만든 것이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당이 그 다음에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민생당으로까지, 호남 중심의 민생당으로까지 가고 이번에 전멸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호남 민심은 살 만큼 다 샀고, 또 호남 민심은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 또 정세균 현 국무총리 등으로 호남 민심을 별도로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을 끌어들임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은 결국 뭐 호남 민심을 별도로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박지원 의원을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딱 한 가지, 5억 달러. 과거 5억 달러 대북 송금했듯이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게 몰래 돈이 전달되고 자금이 전달되고,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겠죠.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부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흔적을 남겨놔야 될 겁니다. 임기 말에,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2년 조금 못 남았습니다만은 뭐 보면 아직도 뭔가 마지막 한번 해보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시의 눈초리, 감독의 눈초리를 갖다가 바싹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에 박지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부분은 철저히 쐐기를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